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초보를 위한 인스타그램 2020년 PC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2회차고요. 인스타그램 특징과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와 그리고 SNS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SNS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인스턴트 카메라, 즉 즉석 카메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텔레그램, 전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즉석 카메라와 전보.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즉석 카메라라는 키워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사진 꾸미기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도와주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케빈 시스트롬과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인 마이크 리거에 의해 세상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여 공유한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0년 10월 6일 탄생하였습니다. 2012년 4월에 1년 6개월여 만에 사용자가 4천만 명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1년 반 만에요. 그리고 같은 시기 2012년 4월 9일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돈 1조 원에 인수를 한 거예요. 이미지 중심의 관심사형 SNS인 인스타그램의 인기는 전 세계 10억 명의 소통 공간으로 유튜버와 함께 가파른 성장을 거두고 요즘의 대세 중의 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의 다양한 스티커, 쇼핑 스티커, 카운트다운 스티커, 질문받기 스티커, 또 다이렉트 메시지, 영상통화, 음성 메시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TV, IGTV, 쇼핑 태그 관련 기능, 쇼핑 태그와 쇼핑 컬렉션 등을 연이어 출시함으로써 인스타그램을 보고 즐기는 소통의 공간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인스타 마켓으로 완성해가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의 발전 역사.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인스타그램이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역사가 생각만큼 길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생겼던 역사를 약 10년 정도로 보고 그때 이제 SNS가 등장했다. 이 스마트폰의 급물살을 타가지고 SNS가 활발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 10년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월 사용자 수가 1천만 명이 돌파해버렸어요. 2010년 10월 6일날 만들었는데 1년 반 만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페이스북이 이제 인수를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달러 하나 1조 원에 1조 원이라 페이스북의 발빠른 인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월 사용자 수 1억 명이 돌파해버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성장인지 정말 페이스북이 보는 눈이 있었죠.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비디오 기능을 도입을 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 사용자 수는 1억 5천만으로도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광고가 원래 없었는데 광고를 도입한 게 같은 해 10월이었어요. 2013년 10월.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이렉트 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 다이렉트 메시지를 2013년 12월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간 사용자 수가 3억으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천만 명으로 처음 돌파를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사용자 수가 3억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생각해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의 가로 세로 사진 포맷이 2015년 8월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 2015년 9월 9일 국내 광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인스타그램이 국내에도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4억 명을 돌파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기 위한 부가 앱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부메랑이라고 동영상 앱이 있는데 요게 2015년에 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재생 시간을 60초까지 확대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3월이 되면 한국 국내 사용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1일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라이브 비디오, DM, 사라진 사진과 비디오 기능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2016년 12월에는 월간 사용자 수 6억 명 돌파입니다. 정말 대세라고 할 만하죠. 그 다음에 2017년 3월 라이브 비디오 스마트폰 저장 기능, 그리고 2017년 4월에 사용자 수 월간 7억 명 돌파, 그리고 2018년에 이제 마케팅 쪽으로 향한 수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2018년 6월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쇼핑 스티커 기능, 2018년 6월에 인스타그램 TV인 IGTV 출시, 그리고 2018년 9월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쇼핑 스티커 46개국 확대 검색에 쇼핑 채널을 딱 추가를 해버렸죠. 2018년 9월에는 인스타그램 공동 설립자가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5일 인스타그램 쇼핑 관련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되죠.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리면서 2018년도에 인스타그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쇼핑과 마케팅 쪽으로 집중으로 기술을 활약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쇼핑 태그 기능을 2018년 5월 31일에 출시한 후 인스타그램만의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쇼핑 관련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인스타 마켓을 완성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인스타그램의 쇼핑 관련 기능을 활용해서 인스타 마켓에서 특별한 쇼핑 경험을 이미 즐기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인스타 마켓 도약의 원년이 될 2019년 인스타 마켓 활용을 극대화 전략 수립에 중요한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추가된 쇼핑 관련 기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쇼핑 스티커 및 쇼핑 채널 추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쇼핑 스티커를 추가하고 검색 페이지에 쇼핑 채널을 넣어서 쇼핑 게시물을 사용자들이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완성에 가까워졌고요. 두 번째로 쇼핑 컬렉션 기능입니다. 쇼핑 태그가 붙은 게시물의 여러 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 후 저장하기 아이콘을 통해 해당 제품을 저장함에 쇼핑 컬렉션에 담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쇼핑인 비디오 기능이 있는데요. 뉴스피드 내에 동영상 게시물에도 쇼핑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 쇼핑인 비디오 기능입니다. 뉴스피드 내 동영상 게시물에도 쇼핑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 쇼핑인 비디오 기능이 출시된 것이죠. 네 번째로는 비즈니스 계정 프로필에 샵에 재단장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비즈니스 계정 프로필의 샵의 게시물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품 카탈로그와 같은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쇼핑 태그가 붙은 게시물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샵을 제품 위주로 구성하여 모든 제품의 이미지와 상세 정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용자들이 매번 제품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다시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더 편리하고 직관적인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9년 인스타그램 쇼핑 체크아웃, 한마디로 결제 서비스 기능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2019년 3월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앱 안에서 체크아웃 결제 서비스 기능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커머스 업체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2019년 3월 베타 버전으로 미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인스타그램 쇼핑 체크아웃 기능,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단계 좌측에 있는 제품을 터치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두 번째 화면처럼 체크아웃
체크아웃이라는 거는 파란 화면 하단에 있는 결제 단추를 누르게 되면 바로 쇼핑몰 결제 화면처럼 세 번째 단계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선택한 쇼핑 결과물 물품이 나타나고 총계가 얼마인지 그리고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결제하기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8년에 추가된 새로운 방향성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소통 관련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스타그램은 2016년에 스토리를 출시한 이후 인스타그래머들이 보다 더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어요. 스토리의 다양한 스티커라든지 다이렉트 메시지에서의 영상통화나 음성 메시지, 또 사라지는 사진 보내기 등으로 인스타그램 커뮤니티가 더욱 돈독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에도 라이브 방송과 스토리를 통해 팔로워들과 더욱 재밌게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였어요. 이것도 첫 번째로는 스토리 라이브 방송에 질문받기 스티커를 추가시켰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친구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Q&A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토리에서 질문받기 스티커를 통해 팔로워들의 질문을 받고 라이브를 통해 답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면 질문을 보낸 팔로워들의 스토리 트레이에 Q&A 배지가 나타나 방송에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브 방송 중에 사진,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한 사실인데요.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앨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 화면 하단의 갤러리 버튼을 눌러 개인 카메라 앨범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로 스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운트다운 스티커를 생성했는데 이 스티커를 사용해서 다가오는 방학이라든지 기념일, 이벤트 등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에 친한 친구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인데요. 친한 친구들에게만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스토리에 올릴 때 내 스토리와 친한 친구 중 친한 친구를 선택하여 스토리에 올리면 친한 친구 리스트에 추가된 사람들에게만 스토리 게시글이 노출되는 방식인데요. 친한 친구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친구들로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에게만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어 더욱 개인적이고 친밀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친한 친구 리스트는 프로필의 오른쪽 상단에 세 줄짜리 메뉴 화면에 친한 친구 메뉴에서 친구들의 계정을 추가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사용자 본인만 볼 수 있으며 언제든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친구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알림이 전송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 기능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교환해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휴대폰 화면이라면 오른쪽은 PC 화면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직접 PC 화면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고 사용하는 방법들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한번 검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PC 버전으로 저희가 실행을 해주죠. 자, 우측에 검색 항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에 아이콘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왼쪽은 가장 초기의 옛날 모델 아이콘이라면 오른쪽이 최신 버전, 우리가 사용하는 앱에서 최신 앱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둘 다 인스타그램의 대표 아이콘이 맞고요. 함께 보니까 그 변화를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네요. 옛날 모습도 너무나 귀엽고 저에게 익숙합니다. 이게 인스턴트
카메라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대로 직관적으로 말 그대로 귀여운 카메라를 나타냈고, 이제 최후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선과 필요한 면 부분으로만 구성해서 단순화를 시킨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출시일 2010년 10월이라고 써있고 또 수상 또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간단한 설명을 볼 수도 있겠고요. 다음으로 좌측에 보시면 전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타난 로고인 인스타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전체 검색이 되겠죠. 인스타그램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등등 다양한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앱처럼 로딩되는 이 화면 보실 수 있죠? 이 로딩되는 화면이 바로 로그인입니다. 인스타그램 로그인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맨 처음 가입하신 전화번호나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로 아이디를 넣으시고 그 다음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할 수도 있고 또는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시는 분이시라면 여기 PC 버전에서 하단에 보시면 계정이 없으신가요? 가입하기라고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서 이와 같이 가입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친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려면 가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계정으로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를 넣고 성명,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를 넣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넣고요. 또 성명을 넣고요. 사용자 이름을 넣을 수 있는데 사용자 이름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 이름이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댓글을 달 때라든지 내가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성명이 아니라 사용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이름.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문을 쓰셔도 되고 숫자를 섞어 쓰셔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장 기억이 잘 남을 수 있는 아이디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많이 쓰는 아이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 숫자를 의미 없이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떤 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특별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다면 해당 부분을 사용자 이름으로 쓰시면 가장 좋겠죠. 만약 유튜브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 이름을 사용자 이름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가입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한번 회원가입 정보를 넣고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페이스북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 로그인 단추를 눌렀을 때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페이스북에 먼저 로그인을 해서 브라우저로 접속을 한 뒤 해당 페이스북과 연결되도록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연결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넣고 새롭게 회원가입하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페이스북과 연동해서 로그인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으로 제가 로그인을 해서 인스타그램을 가입하기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은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회원님의 로그인 정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두 계정이 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더욱 간편하게 로그인 하려면 계정을 연결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선택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연결하지 않고 그냥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전화번호나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은 제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그 연락처가 되겠고요. 자,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연결 상태로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셔도 되고, 이거를 해제하시고 비밀번호만 넣으셔서 인스타그램용 비밀번호를 따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랜만에 들어와서 잊어버리셨을 경우에는 로그인에 이제 비밀번호 재설정이나 비밀번호 찾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신 이메일, 전화번호, 사용자 이름을 통해서 새롭게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셨다면 이제 로그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신 전화번호나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 이와 같이 넣으시게 되면은 로그인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회원가입을 하셨을 때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정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새로운 회원가입을 시도하였고요. 이 화면에서 처음 나타나는 화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다음 단계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